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도원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확장이 결과적으로 외인들이 자금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기사를 보시면요. 지금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변화는요, 결과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에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업황과 수조의 구조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수급이 먼저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원전과 이런 가스터빈 그리고 플랜트 등에서 굉장히 사업 측에서 수주 흐름이 강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실적의 가식성이 계속적으로 지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인들의 매수 전환은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먼저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인들의 투자자들은요, 결과적으로 단기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업황의 선행 데이터를 중심으로 자금을 배치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번 매수의 흐름은 향후의 실적과 방향과 함께 재평가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열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수주가 계속적으로 확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의 기반이 계속적으로 단단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을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다시 한번 크게 움직였던 자리에서 조정이 지금 길게 나와주면서 힘이 빠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정리 과정을 가져가고 있다는 건데, 특히 지금 가격이요, 21선과 61선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버티는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평선들이 굉장히 수렴하는 구간으로 왔는데 굉장히 지금 조밀하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는 기간이 흔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동시에 가격을 좀 지키면서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 상승이 나오기 전부터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거래량이 한 번씩 살아날 때마다 기관은 저점에서 위치를 잡아놓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잡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실질 상승 구간에서도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들의 흐르니 줄을 잃었다는 걸 중요하겠고요. 이런 구조는 보통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간이 방향을 정해놓고 들어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에서도 기관들의 특징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캔들의 위아래로 흔들릴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간이 빠져나간 흔적이 크게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거래가 붙을 때마다 조정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요, 지금 기관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지금은 흐름을 안정시키는 그런 조정을 가져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건 결과적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시는 게 좀 명확할 수밖에 없겠고요. 최근 캔들의 패턴을 보시더라도 지금 아래 꼬리가 계속적으로 달리면서 위에 꼬리도 지금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결과적으로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이거는요, 개인들의 흔들리는 순간마다 물량을 다시 한번 기관들이 자연스럽게 받아가는, 전형적인 물량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계속적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개인들의 심리는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에 힘이 없는 물량들이 빠지면서 이게 기관들에게 올리기 전 마지막 정리를 해가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방향을 바꿔놓으면요, 그 다음 움직임은 조용히 끝나지 않습니다. 기간이 주중 한가운데 이렇게 수요일날 정도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고요. 실제로 무게감 있는 매수 매집들 주중 중간에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의 흐름은 정리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오면서 타이밍을 잡고 있다. 그래서 다음 방향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구조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다음 기사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가 14조 원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수치가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이미 계약이 확정된 실질적인 기반이라는 거고,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은 꾸준히 매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명확한 실질 구조를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번 수주 확장 같은 경우는 특히 한 사업에 치우친 게 아니라 대형 원전과 함께, 그리고 SMR, 그러면서 가스터빈, 플랜트, 이런 기자재 등 여러 축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있다는 점에서 업황이 부분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하량이 일단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동률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고정비가 지금 효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건 이제는 실적 변동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제 이익 레벨 자체가 단계적인 상승에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면서 이런 외인들의 수급 전환이 합쳐지는 흐름들과 맞춰지면서 기관들까지 지금 수급을 가져가고 있다는 건 이제 외인들의 이런 대규모 수주 기반으로 확보가 될 때 실적 예측 가능성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서 선행 매수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수주 잔고의 증가는 수급 측면에서도 상승을 지지하는 강한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밖에 없겠고, 자, 여러분들 지금 수주 잔고가 14조 원이래요.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뚜렷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런 흐름들이 결과적으로 주가의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좀 지금 많은 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충분한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조정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수익을 어디에서 극대화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상승에 대한 요인들 계속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다단한 기준, 바로 주식선생 혜준입니다.